이시면서 또 부동산 전문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하셨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제 매체인 한경, 매경, 이데일리 등 부동산 분야 칼럼을 게재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저서 다수 출간하고 계시는데요. 아래와 같이 100세 시대 부동산 은퇴 설계, 또 2003년 서울 부동산 플랜, 지금 시작하는 부동산 상식 공부 등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명의 내용에 대해서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과 같이 재개발이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드리고요. 네, 서울은 이제 앞으로 세계 5대 도시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네, 2040년 서울 지도가 바뀐다. 그 선상에서 이 재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재개발의 흐름의 변화, 속도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에 따른 제도의 변화를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재개발 빌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파트를 사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부동산 미래 가치 분석, 그리고 언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한국지사 신자영 팀장이 전문가 분들로부터 검증된 재개발 예산지와 추천 물건을 소개하는 순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황태연 대표님께서 강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태현입니다. 정말 떨립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해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어느 방송국보다도 더 떨리고 흥분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진짜 반석과 함께하고 있는 더리치에스의 황태현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그 반석 부동산 고객분들께서는 정말 복이 엄청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모두 다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한신 대표님의 어떤 열정이 진짜 여기서도 다 느껴지거든요. 정말 복 많이 받으셨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진짜 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시 재개발 투자 전략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반석부동산 고객분들께 많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사실 재개발하면 굉장히 좀 막연하실 수도 있고 재개발하면 재개발 뭐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재개발이란 어떤 것이냐? 실질적으로 어떤 노후화된 지역들 화면 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런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사실 그 재개발은 아파트를 부셔서 짓는다기보단 어떤 저층 주거지 빌라가 모여 있는 그런 지역들을 개발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도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방차 한 대가 들어갈 길이 없고 주차할 곳이 없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장마 시즌인데 비가 왔을 때 최근에도 어찌 보면 비가 많이 와서 반지하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어려움에 겪으셨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사업을 우리는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개발이 되면 재건축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대로 아파트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가 언제 개발되지? 여기 될까? 이런 사실은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조금만 공부를 좀 해보면, 조금만 어떤 흐름을 좀 파악해보면, 조금만 우리가 좀 발품을 팔아주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선점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반석 부동산 고객분들은 충분히 다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셨다. 좀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40년에는 일단 재개발이 포커스가 되는 부분은 2040년 서울의 지도가 바뀐다. 이건 뭐냐? 지금 모든 그 개발 계획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한 50년, 정말 70년 전쟁 이후에 70년, 80년, 90년대를 겪을 때는 선개발 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일단 집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지어놓고 일단 왕창 지어놓고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도시를 정비해보자 이랬다면 지금은 뭐 2030년 계획, 2040년 선 계획을 잡아놓고 후 개발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2040년의 어떤 방향,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모르고 미래를 판단할 수 없고요.
과거를 알아야지만 현재가 보이고 현재가 보여야지만 또 미래를 보실 수가 있는데 2040년 서울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우리 반성의 고객분들이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다. 지금 2040년에는 굉장히 어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년이 넘는 약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어떻게 개발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가장 핵심은 뭐냐면 2040년 앞으로의 이제 방향은 여기 보시면 GTX도 보이시고 정비 사업도 보이시는데 GTX의 기차가 하나 보이시죠? 이건 뭐냐면 개발의 속도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시라고 GTX를 표현해봤고 사실 2024년 초반이 되면 A 노선이 개통을 하고 B 노선이 또 이제 착공에 들어가고 C 노선도 앞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보면 과거에서도 보면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한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벌써 거기다가 경인선, 경전철, GTX 이런 것까지 많이 이제 들어서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거의 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철도 위주 역사가 생기는 곳에 상업시설이 생겼고 그런 상업시설이 생기는 곳에 따라오는 주거시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2040년까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이고 그 속도가 가능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과거에는 한 2002년도인가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그 개선 사업하면서 뉴타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뉴타운 사업이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를 묶고 그러니까 뉴타운 하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장인 뉴타운, 이문 뉴타운, 한남 뉴타운 뭐 이런 뉴타운들이 한 26개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2023년인 지금도 아직도 못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도시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많은 어떤 불편한 점들이 생기고 또 사고의 위험성도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 이렇게 단체로 하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겠다. 자, 이제 다 바꿔버리자.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저층 주거지의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비 사업은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시면 2040년 지금의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토지를 어떻게 해서 용도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2040년에는 간소화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GTX 빠른 것처럼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빨라진다. 이건 뭐냐면 간소화된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들이 앞으로 소규모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반세의 고객분들이 선점하지 못하시면 시간을 놓치게 되고 미래를 놓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손해를 많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판단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40년은 쭉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어떻게든 문화적으로 성장하고 싶었고 어떤 인간 중심으로 좀 잘 살게 하고 싶었고 막 여러 가지를 굉장히 어떤 고도화 산업 속에서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민하는 지점은 뭐냐면 사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어떤 뭐 반도체 글로벌 막 이런 어떤 도시 경쟁력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대단히 개발들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조금 더 간소화시켜서 빨리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 부동산 관련된 일을 오래 종사를 했지만 사실 이거는 좀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서울 곳곳을 다녀보면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진짜 여기 대한민국 맞나? 여기 진짜 서울 맞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해볼 만한 그런 곳들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개발을 시도하고 있고 우리는 그만큼 조금 접근법을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좀 선점을 하실 수 있는 방향을 좀 찾는 게 중요하겠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시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핵심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 나 어디에 사지? 나 도대체 어디에 사야 되는 거야? 고민하시잖아요. 서울은 25개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어떤 분께서는 모르겠다 그냥 25개구에다 하나씩 사야 되겠다 뭐 이러시는 분도 계셨지만 사실 그거는 어떤 취득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부동산은 관리의 능력, 보유의 능력도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딱 핵심만 도심은 어디냐면 사대문, 남대문, 동대문 들어보시죠? 이 사대문, 광화문에 있는 곳을 도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강남,
영등포, 여의도 금융의 허브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도시의 심장이 되는 것들은 무조건 성장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어떤 흐름을 보면 강남이 올라줘야지만 타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가격이 또 그 바깥으로 경기도권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가장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그 옆에 광역도시를 개발시키고 그럼 광역도시 같은 경우 용산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죠. 국제업무지구라던가 철도 부지들이 아직도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청량리 야 정말 청량리를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왜?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네 선배님들 그 굉장히 불편한 그 장소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싹 없어지고 브랜드 아파트가 지금 다 올라가고 2024년 현재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왕십리나 창동 이런 데들은 교통의 허브거든요. 지하철, 교통, 철도만 거의 5개의 그 호선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암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시티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데들 보시면 마곡 기업이잖아요. IT 바이오. 가산 마찬가지고 잠실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의 산업이 다 기반을 하고 있는 곳들을 육성시키고 있고 그거에 반해서 부족한 지역들 학부 뭐 대학교라던가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이 12지역 중심 이 중심지들이 근데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 뭐냐면 철도 이게 핵심이고요. 교통에 가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단순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길을 따라서 투자해라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식으로 좀 지역을 선정해서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중심지 체계로 서울시가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도상으로 보면요. 서울 아까 도심이 딱 센터에 자리 잡고 있고 영등포, 강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북, 동남, 서북, 서남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권역으로 쫙 나눠서 개발을 해나가게 돼 있고 사당도 교통의 중심, 잠실도 교통의 중심이죠. 마포 공덕도 마찬가지고 청량리도 마찬가지고 용산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 요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주실까요? 자 보시면 서울만 성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광역도시로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부분 뭐 SRT나 GTX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한국이 일생활과 시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전부 다 교통 체계 중심의 모든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이 개발되게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김포나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딱 떨어지면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바로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약 1년 뒤에, 1년 뒤나 5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울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한 정거장만에 갈 수 있는 GTX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도 신속통합개발이라던가 모아타운이라던가 그리고 일반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다 묶여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개발되고 도시가 성장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는 정말 2040년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저는 한 2035년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보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 반석의 고객분들이 조금 더 발품하시고 조금 더 우리 반석의 식구들과 함께 호흡을 하신다면 좋은 투자처를 선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이 굉장히 과거에는 대단지 규모를 개발하려고 하고 개발을 못할 것 같은 데들은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보였고 습성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부터 재개발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보여지는 부분들은 과거에는 이렇게 다세대 가구나 어떤 다가구 주택들이 있는 지역들을 이런 식으로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줘서 올렸었는데 이게 사실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비율이 좀 맞지가 않아서 개발을 되게 꺼려하는 민간 회사들도 많았었거든요. 사실 정비 자체에도 여기 위에 쭉 보시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발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대단지 개발하지 말고 조그맣게 모으자. 모아타운 말 그대로 모아서 개발하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구역을 1단지 안에 1, 2, 3, 4, 5, 6, 7, 8, 90까지도 나눌 수 있게끔 그래서 나눠서 할 수 있는 데들이 먼저 하는데 먼저 하면서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이제 개발을 해나갈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흐름이 과거에는 굉장히 막 언제 하자, 막 어디서 검토해서 막 이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수시로 바뀐 거예요.
주민분들만 조금 동의해 주시고 어떤 개발에 조금 의지만 좀 있는 지역들이라던가 이런 곳들은 얼마든지 지금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언제 될지 이게 아니라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좀 선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흐름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 지금의 어떤 지역들을 보시면 노후주택이나 주차가 부족하고 사실 지금 조금 잘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막 2대씩 있는 집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골목에 정말 들어가 보시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녹지 인간의 어떤 삶의 어떤 질을 높이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가장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사회가 경제가 어렵고 좀 국가가 막 웃을 일도 있고 막 월드컵 하고 막 응원도 좀 하고 이런 환경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은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누구 이렇게 어떻게 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안 좋게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데들은 CC 카메라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안전에 취약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빠르게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체로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 야. 그리고 왜? 너무 말들이 많고 이익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좀 빠르게 하자. 그래서 좀 나눠서 하자. 지금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 흐름이 그런 쪽으로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재개발의 속도. 여기가 지금 가장 키포인트인데요. 과거에 우리 아버님 때, 우리 선배님들, 지금 한 60대, 60대 이렇게 전후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지하철 공짜로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우리 선배님들, 이렇게 보시면, 과거에는, 야, 저거 나 죽을 때까지 되겠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근데 이제는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수도권 그 신도시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7년, 1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5년 안에 거의 끝납니다. 하남 신도시 완공돼서 입주하는 데까지 4년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왜? 그만큼 건설의 기술과 IT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집에는 과거에는 차가 들어가면 차단기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예를 들어 들어가면 아빠차가 도착했습니다. 이런 IT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 기술과 IT 기술 지금부터 건물 부셔서 짓는 데까지 거의 한 2년 반 안에 거의 다 끝납니다. 지금 주상복합을 짓는 거나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는 거나 거의 건설 회사들이 움직이기만 시작하면 그 정도로 빨라진다는 거고 고성장 시대 지금은 어떻게 우리 또 대한민국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장 큰 병 빨리빨리 병 빨리 하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기입니다. 공공의 개입. 모아타운이라던가 신속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민간 정비사업체들이 움직여서 민간 건설사가 들어와서 사업의 이득권을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다면 지금은 야 그것도 안 되겠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야 이거 너무 큰 단지를 갖다가 한 번에 하는 게 힘들지 나누자 이랬다면 이 두 번째 속도는 조합한테 맡겨만 두니까 옛날에 어땠어요? 용역 깡패가 오고 조합장이 아파트 한 채 안 받아가면 진짜 그 사업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이권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을 못하고 해놓고도 부실공사가 벌어지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작년이죠. 사실 이 공공의 개입이 언제가 정점으로 시작되냐면 사실 2020년부터 논의가 됩니다.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복합사업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에 시작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로 넘어왔는데 이게 공공에 개입해서 되겠어라고 작년까지 1년 동안 고민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도 보니까 안 되겠어요. 이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니까 개입하자 이 방향으로 바뀌었고 그게 서울시도 똑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즉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똑똑한 사람들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해 나간다면 속도가 제가 볼 때는요 10년짜리가 사실 진행을 할 줄 몰라서 늘어졌던 시간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한 반 이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좀 빨리 우리가 움직여 줘야지만 좋은 것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화면 넘겨주시죠. 핵심인데, 자, 여기도 속도와 흐름이 제대로 넘어온 거예요.
굉장히 뭐가 많죠.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하는 데만 1년, 2년, 3년 걸립니다. 어떻게 계획하지? 여기를 20층 지을까, 30층 지을까, 40층 지을까? 여기를 랜드마크로 만들까? 아, 여기다가 공원을 넣어야 되나? 노인정을 넣어야 되나? 뭘 넣어야 되나? 계획하다가 본래 다 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딱 필요한 거, 주민센터, 인구 대비 학교, 딱 퍼센테이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복잡한 것들을 야, 다 없애고 바로 인가부터 시작해서 진행하면서 같이 하자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조합설립 민간하고, 자, 공공에서 건설사에서 분양가 다 받고, 세대 도면 다 받고, 바로 사업시행가 가자, 이렇게 되는 거고, 사업시행인가는, 건설하기 위한, 건설 도면이 그냥 다 나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간단하고요. 관리 처분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관리할게요. 이제 다 나가세요. 이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감정을 해줘서, 이주비를 받고 감정평가를 하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시작하기 전은 계산도 하지 마시고요. 시작하면 9년, 10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모아타운이나 신속개발, 신속개발도 마찬가지인 게 신속통합개발, 신속하게 개발하겠다. 모아서 조금씩 모아서 빨리 개발하겠다.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간에 공공에서 딱 어떤 타이틀을 알고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왜 고민했을까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자, 흐름이 바뀌었고 속도가 바뀌었고 지금부터 제도가 바뀌면 속도가 여기서 거의 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그랬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 이거 언제 되지? 뭐 나 죽기 전에 되겠어? 이런 고민들이 일정 부분 좀 사라질 것이고 정말 써보지도 못하고 가셨던 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쓰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자산 가치를 좀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개발. 자, 봐보세요. 국토부에서 공공개발을 갖고 나왔고, 서울시에서 신속통합. 신속통합의 핵심이 서울시에서 관여하겠다. 국토부에서 관여하겠다. 서울시에서 관할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 과거에 민간에다만 맡겨놓고 주민들, 어떤 그 시민들한테만 맡겨놓은 개발들이 지금은 서울시를 기반으로 해서 전국의 모든 제도가 거의 따라가요. 우리가 법원에 가면 그 관리를 따라가듯이 이 모든 관할, 기초적인, 사실 국토부는 국가기관이잖아요. 서울시는 우리나라 수도의 기관이고 그래서 이 두 기관이 같이 합을 맞춰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개입을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장단점은 있어요, 물론. 왜냐하면 뭐 사업성이 좋냐 나쁘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시긴 하는데 제가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와 보니까요. 개입을 하더라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내가 월급을 벌어서 집을 마련해서 이득을 보는 속도보다 조금 덜 남아도 내가 작게 사서 나중에 아파트가 만들어져서 개발이 돼서 그걸 갖고 오고 내 집을 만들고 자산이 늘어나는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개입해서 나라도 나눠갖고 우리도 나눠갖고 이럴 수 있으면 최고 빠르다. 그리고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접근하실 거예요. 월급을 벌어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셔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을 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빠져나갈 수 없는 게 세금입니다. 그냥 10억 벌었으면 5억 세금 낸다. 100억 벌었으면 50억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편하시고 이게 5억이 오를 거냐 10억이 오를 거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왜? 지금의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아파트 기본 시세라는 게 있는 거고 어떤 그거에 맞는 가격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장이 급격히 망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그런 어떤 정말 폭락 사태가 온다? 그럼 제2의 IMF나 아니면 진짜 국가부도 사태까지 와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한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핵심 중에 또 하나. 자, 모아주택, 이렇게 한번 모아타운, 모아주택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모아타운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속도는 뭐냐? 정비사업, 가로주택, 소규모. 여기가 핵심이에요. 모든 지금 핵심은 소규모로 간다. 대단지로 가시려고 하셨던 분들도 지금 기존에 뉴타운 잡아놓은 것들이 프리미엄 지금 5억 이하가 없을 정도입니다. 5억, 6억, 7억, 8억, 9억, 10억이 가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가면 뭐합니까? 짓지를 못하고 이권 사업 때문에 맨날 싸우고 하니까 안 되겠다. 나누자. 빨리 할 수 있는 데부터 해주자. 좀 개발이 수월한 데부터 하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고 거기에는 역세권, 저층 주거지. 딱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따라 들어오는 게 한강변 개발. 이 정도 세 개 정도의 카테고리는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지만 우리 고객분들이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재개발은 빌라를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빌라를 사지만 먼 훗날에 아파트로 변화될 수 있는 자산이 바뀌는 그런 어떤 상품을 취득하시는 거고요. 빌라가 처음에는 그냥 주택이었습니다. 근데 조합이 설립이 되는 순간, 관리처분이 나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하는 순간, 얘는 물건에서 권리로 바뀝니다. 이걸 우리는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우리 부모님들이 슬픈 일이지만 태어나자마자 천연통장을 들어주십니다. 우리나라에 천연통장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천연통장을 20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빌라 한 채를 갖고 있다가 아파트 되는 속도보다도 못하는데.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는 건 그 청약을 한번 받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20년도 기다리시는데요. 개발되는데 10년도 못 기다리시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내가 소액으로 선점을 해서 그런 어떤 부가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선점하시고 선택하시고 취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아직도 서울에 그 우리가 지도나 이런 데서 항공주 같은 걸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취약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의 마음은 다 이걸 사고 싶잖아요. 그죠? 다 이걸 사고 싶어. 100이면 100. 근데 왜 못 사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돈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보유할 능력이 안 됩니다. 돈이 있어도 하나 딱 사고 나면 통장에 가진 게 없잖아요. 고액의 부동산을 갖더라도 언제 취득했고 어떻게 취득하냐에 따라서 보유세가 다릅니다. 시작 지점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변하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시는 건데 지금 중국에 계시고 해외에 계시고 많은 사업들 하시면서 느끼겠지만 사실 점 하나 찍으시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땅 지구본 보면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 안에 점 하나 찍으시는 거예요. 그 점 하나 찍으시는 건데 정말 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정비가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반석과 함께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부동산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어야지만 사실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투자가 순조로운 건 주식하고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주식을 선택하지 않고 부동산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죽어서도 남길 바랬고 그게 대대손손 대물림 되는 것들을 봤습니다. 주식은 어떤 회사가 상장을 했다가 상장 폐지가 되니까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어디 먼 조상님께서 땅을 하나 이렇게 남겨주시고 가셨는데 10만 원짜리 땅이 가평역이었나요? 역사가 딱 생긴다고 하니까 갑자기 역사 주변으로 상업지역이 만들어지고 주거시설이 만들어지고 주변에 주거시설이 만들어지고 펜션시설이 만들어지니까 평당가가 평당 1,000만 원이 됐습니다. 10만 원짜리 땅이 평당 1,000만 원이 됩니다. 1,000배가 된 겁니다. 그런 가치 있는 부동산을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금리, 정부 규제, 경제 성장률, 기후의 변화, 국제 일과, 고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앞으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해도 되는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국가가 망하길 바라는 국가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려고 할 것이고 또 건설 경기가 무너지면 다시 건설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할 것이고 수출이 무너지면 수출을 살리려고 또 노력할 것이고요. 금리가 무작정 올라가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든 진정되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 대비 어쨌든 간에 물가가 뜬다는 것, 그만큼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 보이지 않는 가격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사비가요. 과거에는 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공사를 했다면 지금은 700만 원, 800만 원 정도의 공사를 해야 되고요. 700만 원 정도의 공사를 했다면 지금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거고요. 국가에 대한 토지에 대한 공시가 확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절대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왜? 국가의 채무, 그러니까 채권을 담보하는 건 국토입니다. 그래서 국토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즉, 땅값은 오르면 올랐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반석 고객분들 중에서는 땅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정말 1,000원짜리 땅이 지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가는 시대고요.
어찌 보면 우리 고객분들 새우깡 얼마에 사 드셨을까요? 삼양라면? 이 정도면 같이 한번 공감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라면값 생각해 보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대가 와 있죠. 그만큼 앞으로의 부동산 그냥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회복되는 시간이 왔을 때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 2006년, 7년 또는 불과 2, 3년 전 문재인 정부 봐도 가격이 딱 뜨는데 자고 일어나더니 5천만 원, 자고 일어났더니 1억 이렇게 뜨는 게 부동산.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좀 엄청난 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갈등을 하고 있고 우리 고객분들은 아마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아마 그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고민을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나의 어떤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까? 내 미래 세대들을 어떻게 내가 책임져 줘야 되지? 고민하시잖아요. 재개발을 투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지금 큰 돈을 갖고 있지 않고 작은 돈으로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것처럼 그 지역에 커가서 그 자산을 그대로 되물림 해줄 수 있을까? 여기에 가장 큰 숙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나마 갖고 있는 돈으로 한번 선택해 봐야지 하는 부분이 고민이실 텐데 반석과 함께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무슨 매수 타이밍 참 어려우시죠? 10년 전에도 제가 이 부동산 업을 시작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5년 정도 지나서 10년, 제가 이 언론이라든가 경제방송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건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10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사도 되냐? 불과 어저께도 받았습니다. 지금 사도 되냐? 근데 지금 사도 되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은 계속 못 사십니다. 왜? 언제 살지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살려고 마음 먹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앞으로 2040년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40년? 지금 한번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지금부터 한 17년 돼야 되니까. 아, 이거 너무 멀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는 것들을 선점해서 투자하시는 방법. 자녀분들 나이에다가 한번 더하기를 한번 해보시죠. 더하기 5년, 더하기 10년.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를 준비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저평가 시대에 준비할 수 있고요. 지금은 부동산이 약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부동산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물건에는 다 가치가 있고 가격이 있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이유가 있는 것이죠. 비싸면 비싼 만큼 또 이유가 있는 것이죠. 좋은 투자처를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굉장히 불안기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오늘 지금 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석 우리 식구들과 함께 하고 있고 반석 고객분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정말 누구도 모르는 시장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르는데 문제가 뭐냐? 앞에서 보여드렸던 서울시 국토부 국가는 어떻게든 빨리 어떻게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환경을 바꿀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역사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국토부 장관도 급하고 서울시 시장도 급하고 그 위에 또 누구 계시잖아요. 대통령도 급해요 지금 빨리요. 야 빨리 이거 어떻게 지금 해야 되지 않겠니? 지금 해외를 뛰어다니고 국토부 장관 지금 맨날 지금 개발 고민하고 있고 서울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정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 반전만 한번 탁 되면 그때는 내가 가서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신속통합개발 딱 지정됐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우리 고객분들이 가서 살려고 해도 현금 청산당하기 때문에 못 삽니다. 즉 미리 사놨던 사람들만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사지 못하면 사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금 가서 사시려고 하신다면 고가의 프리미엄을 주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관리 처분 계획 인가라는 게 딱 떨어지고 나는 순간 못 삽니다. 전매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입주권을 거래할 수 있는 상황, 빌라를 거래할 수 있는 상황,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는 상황, 고민되다가 맨 마지막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 아파트 다 지어주고 제가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데도 그 아파트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처음에 산 사람은 3억에 샀고 중간에 산 사람은 5억에 샀고요.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10년에 샀습니다. 아파트 올라가는 가격 다 보고 15억에 가서 삽니다. 왜? 30억이 될 줄 알아요. 그럼 누가 가장 똑똑한 거예요? 3억에 사서 15억에 판 사람이 가장 똑똑한 겁니다. 가장 잘한 투자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지금 뭔가 선택하시려고 할 때가 가장 투자의 적기입니다. 경제는 언제나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도부터도 계속 안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나만 안 좋으니. 언제 본인께서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뭔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하는 게 가장 적당한 투자의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란의 시기잖아요. 사람들이 막 갈팡질팡하잖아요. 그럴 때 지금 정말 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석의 우리 고객분들이 굉장히 진짜 복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직접 발품을 팔면서 우리 고객분들 대신해서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십니까? 이 반석 식구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괜찮은 투자에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으면 짧은 시간, 길면 길면 긴 시간인데요. 정말 부동산 이야기는 24시간 밤을 새면서 해도 정말 재밌는데 주어진 시간 내에 해야 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만나뵐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반세의 고객분들이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성공하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반석부동산 신자영 과장에 이어서 좋은 어떤 물건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석부동산 신자영 과장입니다. 앞에 설명 잘 들으셨나요? 저도 들으면서 재개발 좀 꼭 사야겠다, 꼭 기회를 잡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어떤 물건을 사면은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소액 투자로 진입이 가능한 석관동 매물입니다. 네, 먼저 성북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는 43만 명이 사는 구로 동쪽에는 노원구와 중랑구, 또 서쪽에는 종로구, 또 고양시, 또 남쪽에는 동대문구, 북쪽에는 강북구와 도봉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 서울 성곽, 또 정릉 등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이 위치해 있고요. 또 45개의 외국인 대사관처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북한산 국립공원 등 또 이제 녹지시설이 있고요. 또 고려대, 국민대, 성신여대 등 대학교가 위치한 구가 바로 성북구입니다. 네, 그중에 석관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관동은 이제 6호선이 지나가는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6호선을 타고 이태원과 공덕까지 연결이 됩니다. 또 북쪽으로는 장윈 뉴타운이 위치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이문희경 뉴타운이 위치하고 있어서 또 아래 위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지도로 보시다시피 한국예술종합학교, 또 경희대, 카이스트, 고려대 등 인근에 대학가가 위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대학가가 위치해 있다 보니 이 대학가가 있는 곳들은 비교적 좀 시끄럽고 또 살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지역이 아니라서 이 지역에 있는 교직원분들이 오는 동네가 바로 이 석관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경정철 동북선이 이제 지어지고 있는데요. 2026년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아래로는 이제 왕십리, 또 성동구부터 시작해서 동대문구, 강북구, 또 성북구를 거쳐서 노원 상계역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광운대 역세권이 개발될 예정인데요. 동북권 중에서는 최대 개발 사업 중 한 곳입니다. 이곳은 기존의 코레일과 또 이제 국공유지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을 또 주거, 상업, 공공용지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49층 랜드마크 타워랑 또 최고 37층 규모의 한 2,700세대 정도의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건립이 될 예정이고요. 이 규모는 무려 삼성동 코엑스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또 강원대 GTX C노선 사업도 추진 예정입니다.
네, 또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작업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1단계는 원룸교부터 강남의 대치동까지 연결이 될 예정이고 2023년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시작해서 2028년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2단계는 월계 1교부터 송정동까지 지하화를 할 예정이고 2029년에 착수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물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석관동에 위치한 빌라이고요. 총 2개 동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또 4층, 5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투룸, 3룸인데 투룸 같은 경우는 3억 6,500만 원, 또 3룸 같은 경우는 4억 4,500만 원부터 가격이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갭 투자 금액일 것 같은데요. 네, 1억대의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여기는 이제 101동 202호입니다. 여기가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본 빌라 중에 굉장히 넓었고 직접 살아도 좋겠다라고 생각될 만큼 잘 지어져 있었는데요. 마치 약간 아파트 25평 정도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구를 들어오면은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옆에 주방, 그리고 거실이 있고요. 방도 이제 3개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방도 굉장히 넓게 빠져 있었고요. 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양분형 냉장고도 이제 있고, 또 인덕션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격대로 보시면 저희가 추천한 물건을 몇 개 뽑아왔는데요. 이미 이제 임대가 완료된 곳으로 뽑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이동 401호 같은 경우는 투룸이에요. 투룸이라서 이제 총액이 3억 7,500이었고, 현재 이미 갭이 2억 6,300으로 맞춰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갭 1억 1,200만 원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고요. 또 이동 202호 같은 경우는 3룸인데 여기는 총액이 4억 6,500으로 임대가 이미 2억 8,300에 완료되었고 1억 8,200에 들어가실 수 있는 물건입니다. 또 1동에 402호 물건이 있는데 아까 보신 사진과 똑같은 그런 구조이고요. 여기는 이제 4억 8,500만 원이고 이미 전세가 2억 8,700에 들어가져 있어서 2억이 안 되는 1억 9,800 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네, 저희가 옥상에 가서 사진을 찍어 봤어요. 이게 옥상 전망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앞에 보이시죠? 파란색, 뭐 빨간색, 갈색, 회색 이런 이제 주택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는 이제 지하철과 매우 이제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제가 표시하는 이쪽으로 이제 길이 쭉 나 있는데 이쪽으로 직진을 하면은 바로 지하철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이 앞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아파트들이 장위 뉴타운 아파트들이 개발된 곳입니다. 네, 또 북쪽 사진도 찍어봤는데요. 뒤로는 이렇게 천장산이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여기 이렇게 빨간색 그런 이제 또 회색, 갈색 이런 오래된 노후된 주택들이 위치하고 있는 저층 주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방금 장인 뉴타운을 언급을 했는데요. 장인 뉴타운 중에서도 아까 아파트 사진이 보였던 곳이 바로 이 7구역, 5구역, 1구역인데 여기는 이미 이제 아파트가 다 건설이 돼가지고 7구역은 아이파크, 5구역은 장미 퍼스트아이, 1구역은 레미안 폴의 카운티로 이미 입주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현재는 제가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장미 10구역, 4구역, 6구역이 개발 중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격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4구역 같은 경우는 장미 자이 레디언트로 지금 이제 지어지고 있고 여기는 약 2,800세대이고요. 여기는 이제 집값을 제외한 프리미엄만 5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미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또 6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석계역이라고 1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 초역세권 단지이고요.
라디오스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가 건설이 될 예정인데요. 여기도 약 1,600세대이고 프리미엄이 이제 더블 역세권이라 7억 5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이주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19역 같은 경우는 이제 푸르지오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6호선 돌고 지역이랑 가까운 역세권 지역인데요. 여기는 2,360세대 정도 들어설 예정이고 프리미엄도 4억 8천부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이구주 철거 중인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어느 정도 재개발이 확정이 되고 진행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이미 다 프리미엄이 5억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린 석계동 인근의 아파트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먼저 이제 여기 별표 친 것이 제가 추천드린 물건 지역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상월곡역 3번 출구에서 직진을 하면은 바로 도착하는 곳입니다. 또 이 지하철역부터 이 산까지 거리가 300m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모아타운이나 신석통합 이런 개발들이 다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옆에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가 신동아 파밀리의 아파트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11년에 지어졌고요. 33평 같은 경우 최고가 9.1억까지 갔었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레미안 석관 아파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래됐어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24평이 9억, 또 33평이 10억 5천 5백까지 갔었습니다. 또 그 옆에 이게 돌고 지역 인근으로 해서 모아타운이 이미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석관동을 인근으로 이제 북쪽, 동쪽, 남쪽까지 전부 다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석관동을 저희가 추천드리는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네, 먼저 강남, 광화문, 여의도, 용산 등 훌륭한 교통 접근성을 갖고 있고 또 문화 편의시설도 또 이제 뭐 이태원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경전철 동북성도 건설 중에 있고 또 동부 간선도로도 지하화 작업을 할 예정이고 강원대 역세권 개발 등으로 또 개발 호재가 풍부한 곳이고요.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경희대, 카이스트, 또 한국외대 등 주변에 이제 임대 수요가 다양해서 교직원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갭 1억 원대인 소액으로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실속 투자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이름을 좀 멋있게 지어봤는데 넥스트 성수라고 지어봤어요. 바로 한강변에 위치한 자양동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도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색깔로 따로 표시를 해놨는데 바로 BTS와 손흥민 선수가 살고 있는 트리마제 아파트가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고 이 아파트가 바로 성수동의 이제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2의 트리마제를 꿈꾸는 곳이 바로 성수정비구역입니다. 성수정비구역은 이미 재개발이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자양 모아타운 또 자양도 신속통합이 추진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바로 그 옆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제 자양 1, 2동, 3동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양동 같은 경우는 남쪽으로는 청담대교를 건너면 삼성동 업무지구가 위치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잠실대교를 건너면 잠실 업무지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서쪽으로는 성수동, 이제 여기서도 이제 성수 지식산업센터가 위치를 하고 있고 또 2호선을 타고 가면은 CBD까지 연결이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쪽에 거주하는 젊은 층 수요자들이 자양동으로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즘 또 추세가 젊은 사람들도 원룸에는 잘 안 살려고 해요. 혼자 살고 살아도
1.5룸이나 투룸 이상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먼저 광진구 개발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건대 입구역 지구 단위 계획이 있고, 또 그 옆으로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또 그 옆으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대 입구 지구 단위 계획은 건대가 이제 워낙 또 교통 접근성이 좋기도 하고, 현재 유동 인구가 13만 명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지역입니다. 또 여기를 이제 개발을 할 예정인데 총 면적은 44,300평 정도 될 예정이고 또 높이 9m의 60층짜리 초고층 업무시설을 건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구의자양 균형 발전 촉진 지구가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총 최고 높이 48층 높이의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첨단 업무 복합, 또 업무 지원, 또 상업 업무 복합, 주거 복합으로 조성이 될 미래 가치가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동서울터미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네, 여기도 지금 현대화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약 30만 스퀘어 정도 되고요. 최고층 32층 높이의 건물이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약 1조 1천억 원의 사업비를 써서 또 지상 높이 40층 높이의 고층 건물도 복합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 호텔, 업무시설, 관광문화시설이 결합된 건물이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네. 또 자양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양동의 특징은 바로 남쪽으로 한강을 끼고 있고 또 한강을 건너면 잠실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양동은 이제 보시면 이제 한강을 끼고 있고 그 앞에 뚝섬 한강공원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건대 입구와 가까워서 네, 상권도 보유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 지하철 중에서도 서울의 지하철이 등급이 나뉘신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 중에 1등이 바로 2호선인데 이 2호선이 지나가고 또 7호선이 지나가는 곳이 바로 자양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좀 지도를 저희가 좀 더 크게 키워봤는데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물건은 이 이제 한강 라인과 가까운 자양 이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호선과 또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이 강을 건너면 잠실과 연결이 됩니다. 네, 저희 추천 물건입니다. 총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1.5룸과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가격이 있습니다. 1.5룸은 4억 5천5백부터 시작이 되고 투룸은 5억 4천부터 시작이 되고요. 개입 투자금은 2억대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세탁기도 있고 여기 냉장고 이제가 이미 들어가 있고요. 인덕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추천드리는 물건은 이제 1.5룸인 203호 물건이 이제 총액이 4억 3천인데 전세가 이미 2억 3천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금이 2억이고요. 또 302호 같은 경우는 투룸 구조인데 이제 5억 5천이고 이상 전세가가 2억 6천이라서 갭이 3억이 안 되는 2억 9천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304호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그다음에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네, 그리고 303호는 4억 5천 5백에 총액이 구성되어 있고
갭 2억 7천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왜 자양동을 사야 되는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네, 먼저 강남, 강화문, 여의도, 용산까지 네, 훌륭한 교통 접근성을 갖고 있고 또 한강변에 위치해서 각종 호재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 서울,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와 건대입구 지구단위 계획 등 네, 그거 또 재개발, 또 성수동 재개발을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재건축 등으로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2억대의 소액으로 네, 진입할 수 있는 네, 실속 투자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추천 물건 여기서 이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기가 심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석 고객분들께 정말 좋은 물건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신자연 팀장이 열심히 또 소개를 했는데요. 자, 이제까지 정말 그 재개발 전문가이신 우리 황 대표님의 재개발 개념, 그리고 정말 달라진 이 재개발의 흐름, 속도, 정책, 이 모든 히스토리, 아울러 서울 핵심지 예상 지역과 추천 물건까지 아주 엄청난 분량이지만 핵심만 추려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셨으리라 봅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점을 통과해서 이제 회복을 기대하는 이때가 그야말로 아주 좋은 기회를 선점하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많은 지금 내용을 이제 알려드렸지만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Q&A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마이크를 켜시고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 신축 빌라인지, 이 신축 빌라를 지금 소개를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 입주를 이미 한 이런 이제 전세 물량들은 입주 시기가 언제였는지, 또 만기가 언제였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저기 잘 들리나요? 그 한국 쪽에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지금 빌라들이 언제 입주하고 지금 현재 전세에 들어가 있는 매물이 언제가 전세 만기인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제가 답변. 신 과장이 알 텐데 아마 심사장님이 지금 그 아까 기침을 좀 심하게 하셔가지고 네, 부재 중이에요. 제가 저기 알고 있기로는 1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신축되면서 바로 준공 떨어지면서 전세를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되지 않는 신축 빌라라고 보시면 돼요.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양동 같은 경우에 예상되는 어떤 이제 이 개발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지금 매입을 했을 때 매도 시기다라고 보실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매도 시기요? 네네네. 아니면 개발 시기요? 개발 시기인 거죠. 개발했을 때 나는 완공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차액을 남기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시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볼까요? 일단 제가 강의 들은 내용과 제가 발품을 팔아서 갔다 온 내용을 보면 일단 강의 부분에 우리 황 대표님이 시기가 이전에 만약에 이제 뭐 시작부터 한 9년이었다 하면은 훨씬 반 정도로 단축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시작의 분위기는 여기저기서 이렇게 분위기는 나와 있는데 아직 스타트는 된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이 자양동 말씀하신 거죠? 네.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성수로부터 자양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재개발이 그런 분위기니까
반드시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서울 르네상스를 오세훈 시장이 지금 추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여러 그 한강의 그 뭐죠 해안선을 따라서 가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자양동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뭐 몇 년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성수가 진행되었고 자양동의 또 일부 구역은 이미 신통인가 묶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 길지 않은, 뭐, 그냥, 근데 우리가 재개발하면 일단 좀 마음을 내려놓고, 10년 정도? 뭐, 맥시멈? 내 속도를 보면 조금 더 당겨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와중에 그러면 이 가격이 그대로 가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또 대표님이 얘기할 때, 세월이 가면 새우깡 값이 오르고, 라면 값이 오르듯이, 더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도 좀 높은 거래에 거래되기도 하고요. 더 올라서 거래되고 하고 조합이 설립됐다 그러면은 프리미엄이 이제 푹푹 붙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기술과 또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 속도가 축소돼서 더 프리미엄은 더 많이 왜냐면 이 위치의 프리미엄 때문에 더 많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년 정도는 생각하는 게 네. 편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야 되네요. 근데 그 기간 안에 전혀 요 지금 샀던 금액으로 고정되느냐? 그건 아니죠.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더군다나 토지는 계속 오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서간동에 그 아파트 평균가가 한 9억이 네네네.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연동은 평균가가 얼마나 될까요? 아파트 지금 지어 있는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서간동 이 성수에 지금 분양하는 금액을 15억에서 20억을 잡아요. 그거는 분양가예요. 이게 시세 형성은 훨씬 더 그 이상으로 되거든요. 20억 이상으로 시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10년 동안에 축적된 토지 가치와 그 지역 가치를 하면 성수동 못지않은 그런 금액으로 올라올 것이다. 당연히 성수동 그 이상으로 가겠죠. 왜? 프리마제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아시죠? 몇십억이에요. 그냥 1, 20억이 아니라 뭐 40억, 네. 50억 이렇게 가니까. 생각하면 조금 더 못해서 서간동 말고 자연동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같이 했다보다 서간동 네, 싸네요. 대로에 싸고 이제 석동이나 자양동 왜 저희가 추천드리냐면 실거주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구조가 나쁘지 않아요. 자양동도 거기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지금 대학 다닌다 그러면은 일단 뭐 누구 이름을 사든 대출을 뭐 받던 어떤 해서 사서 거기에 교통 좋죠. 그 다음에 앞에 나간 뚝섬 한강공원 있죠. 성수의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 있죠. 그 속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이제 대학교 엄청 많잖아요. 아까 외대 빠졌는데 외국어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어느 대학에 이제 보내시면서 자녀가 거기 거주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사실 뭐 지금 아까 나이 계산해 보시라고 하는데 이제 청약통장 20년보다는 빠지겠다. 네, 맞아요. 청약통장 이자가 나오나요? 네, 안 나옵니다. 네, 자, 이거는 훨씬 기대 이하니까, 아까 황 대표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나요, 대표님? 제가 그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제 목소리가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사실 석관동이나 자양동이나 지금 가장 키포인트는 어떤 시간의 문제보다는 지역의 환경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개발을 하려고 하더라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따라오지 않으면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소지로부터 지하철역까지 한 30초. 그러니까 집에서 보이거든요. 여기 역세권에서 보이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역세권에서 그 길이 끝나는 지점까지가 직경 330m예요. 근데 개발을 하려고 해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이 적용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1차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길이 500m 이상 넘어가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그 어떤 그 주택으로부터 역세권으로부터 총 길이 그게 한 33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소규모 개발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가지고 있고
사실 그 노후도들이나 이런 것들 좀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개발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과거하고 제도가 다른 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신속통합 개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된 날로부터 신속은 거래를 못 하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환경이 좀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 지금 양쪽 다 자양동도 그렇고 석관동도 그렇고 가칭 추진위원회는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의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개발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게 지금 그 지역의 어떤 가장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예, 지금 물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동서울 터미널을 현대화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동서울 터미널 자체가 아예 터미널 기능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대구처럼 그 안에 터미널 기능이 있으면서 위에 목감탕이 올라가는 네, 건가요? 있으면서 복합타운으로 올라가요. 아, 그리고 그 터미널 자체는 거기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네, 예, 예. 그게 많이 있어야 다를 것 또 같아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아예 이쪽 나가는 거랑 그 시스템 자체가 그게 있으면서 남아있으면 신화조가 네,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 그게 그 터미널로서의 기능은 있으면서 복합타운이 올라가는 거지. 그걸 좀 예. 알고 싶거든요. 제가 대답은 드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동서울 터미널의 복합센터가 이 터미널이 없어지면서 복합센터로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더 복합센터로 기능이 확대되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보셨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거기가 너무 밀접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확장해야 돼요. 네, 왜냐면 버스 자체가 이용하려면 예.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 좀. 들리셔요? 안 들리네. 네. 네. 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아직까지 터미널 역할을 하고 있고, 계속 터미널 역할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더 발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지키겠죠. 좀. 네, 또 더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효과도를 봤는데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예.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 네, 시간이 좀 가서요. 저기 개별적으로 여기 그 화면을 보시면 위챗카 카카오톡으로 그 온라인으로 상담하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상담 가능하십니다. 이미 상담 신청해 주신 분들은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겠고요. 상담 신청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요 QR을 스캔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아, 네네. 현장에서 네, 서울입니다. 황태영 강사님, 처음에 오신 황태영 대표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서울시의 그 재개발 추진 속도가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사실적으로 그런 근거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공공의 개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이 재개발은 그동안에 가장 그 발목을 잡았던 시간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큰 게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 이해관계의 조정이었거든요. 그 부동산, 빌라들, 노후주택들의 그 오너라든가 아니면 세입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개개인들의 수많은 그 종류의 이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공공의 개입이라는 어떤 그 개념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공공의 개입이라는 것에 주된 내용이 뭐가 있을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항상 그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나니까 이제 찬성과 반대가 맨날 부딪혀서 이제 비상대책위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는 없겠지만 완화하는 작용을
공공에서 이제 어떤 담당자들이 나오겠죠. 나와서 이건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민 설명회라던가 공청회라던가 이런 것들을 수차례 열게 될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 공공 재개발이라고 하는 공공 재개발도 있을 것이고 공공 주도 복합 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모아타운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 이렇게 예를 들면 주민이 이렇게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뭐 조합장이라던가 누가 뭘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게끔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싸움이 난다면 만약에 주민들끼리 싸움이 난다면 그거를 개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이 어차피 하는 일이잖아요. 이걸 무조건 공공이 개입하니까 여기는 무조건 낼 겁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런 불편했던 것들, 이해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진짜 쌈박질이 나고 막 사람이 진짜 뭐 죽어나가야지만 개발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어떤 지식이 들어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법령,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법령이라던가 법령을 몰라서 손해보는 부분 또는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건설비나 이런 것들, 시공사하고의 유착관계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오픈을 해주겠다는 거죠. 과거에는 조합에서 건설사하고 계약을 했는데도 얼마에 계약했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건설사에서 500억 더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조합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줘야 돼요. 그럼 그 500억이 뭐 커미션인지 실제로 누구한테 가는 건지 진짜로 공사를 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까지도 이제 공공이 개입하겠다라는 것이고 공공이 개입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서 주민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빨리 사업을 좀 하게 도와줄게요라는 이제 신호를 보낸 것이고요. 그거를 제도화시킨 거고 그렇게 하기 싫어 그럼 당신은 민간 개발하세요, 뉴타운 개발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한국 사람들은 이미 과거의 조폭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등등한테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좀 나서준다고? 서울시에서 좀 나서준다고? 국토부에서 좀 나서준다고? 빨리 하시죠. 이제 이렇게 된 거고 2020년도에 그 얘기가 나와서 실제로 공공주도 복합사업이나 공공 그 재개발 부분은 조금 논란은 있었지만 2021년 6월 30일 날 공공주도 복합사업에 대한 한시적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 그래서 지금 현재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6개소 정도 증산 4구역이라던가 연신내 1구역이라던가 연신내 1, 뭐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주도 복합사업으로 확정이 돼 있었고 최근 한 일주일 전인가 한 2주 전에도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 법안인 3년을 더 늘리겠다. 이걸 해지하지 않고 3년을 더 늘려서 지금도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신청을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권리산정 기준일이 지금 현재 2021년도 첫째로 잡혔던 거는 2월 24일이에요. 21년 2월 24일 이전에 취득을 하셔야지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부터 신규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어떤 지역이 신규 신청을 해서 신규로 지정을 받으면 권리산정 기준일이 다시 바뀌어요. 선정일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내가 사는 게 좀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사놓지 않고 선정이 되버리면 그 지역은 다시 못 사는 거예요. 나는 아파트를 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지금 가장 질문의 핵심은 공공이 개입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실제로 법으로 통과된 법도 있고 2021년 6월 30일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한시적 법안으로 돼 있는데 기사를 좀 찾아보셔야 되겠지만 2주일 전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3년 연장하겠다. 이제 이런 의사를 표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더 만들어졌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모아타운이나 신속 통합 개발을 추진하는 건 기존에 있는 뉴타운 사업 개발은 민간 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주도하에 하는 거고 신속 통합 개발하고 모아타운의 기본 취지는 서울시 자체에서 추진을 할게. 같이 하자. 도와줄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하시죠. 제도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개입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주민 간의 갈등이 있다면 그거를 저희가 중간에서 조율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사하고의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선정하는데 개입하겠습니다. 분양가가 잘못됐습니까? 사업성이 잘못됐습니까? 또는 시공비가 너무 크게 불어납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개입하겠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개발 방식을 바꿔버린 거고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흐름의 변화, 속도의 변화, 가장 중요한 제도가 변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이번에 둔촌주공 사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1조를 더 달라고 합니다. 공사비를. 네. 이거 뭐지? 근데 서울시에서 조정을 들어갔지만 결국에 5천억의 합의를 봅니다. 근데 만약에 공공이 개입을 했거나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예상치를 감안을 했고 신탁사업의 조율, 시공사업의 조율을 해서 물가 상승률 대비 얼마까지는 인정해 줄게 라는 어떤 마지노선이 있었다면 훨씬 더 결과가 빨랐겠죠. 공사가 막 6개월씩 지연되고 6개월이면 말이 6개월이지 거의 뭐 하루에 몇십억에서 한 달이면 뭐 몇백억의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에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는 개인의 손실이기도 하고 조합원의 손실이기도 하고 크게는 어떤 서울시 국가의 손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겠다고 추진한 게 지금 국토부와 서울시의 자세다. 그래서 실제로 법제화가 또 되어 있고 현재 그 뭐 서울시에 나와 있는 어떤 그 개발 정책이 그 공공의 개입이 기본 바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 결국은 정도면 답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이 뭐 지자체의 뭐 개발 공사라든가 또는 중앙정부의 뭐 LH 공사라든가 뭐 이런 공공기관이나 공공회사나 공공조직에서 그동안의 재개발 그러면은 이 재개발위원회 그다음에 시행사나 시공사들과의 여러 가지 그 투명하지 못했던 공정하지 못했던 그런 복잡한 일들을 공공이 관련 법규라든가 규제라든가 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강제성으로 그 대신 투명성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행 속도와 시행의 질을 높이겠다. 이런 뜻이군요. 그게 핵심이고 정확히 보신 거고요. 그게 핵심이고 중요한 건 본인들이 강제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네.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강제적으로 여기 개발할 거니까 하지 마세요가 아니고요. 사전 신청을 받은 거였어요. 네. 그 지역에서 10년 이상 뭐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등등의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분이 30%의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한번 개발해 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네. 우리가 정비사업체도 모르고 똑똑한 사람도 없고 우리 동네 개발하려면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나라에서 도와준다니까 우리 한번 신청해 볼까요? 해가지고 신청서를 넣었는데 선정을 해준 거예요. 자, 선정했는데 투기자들이 몰리면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거래 허가를 막은 경우가 있고 신속통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 허가거래 구역으로 묶어버리고 또는 그 공공주도 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해버린 거예요. 2021년 2월 24일. 그 투기가 성행하면 안 되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방어 장치를 해놓은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근 2년 동안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대통령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 하던 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거를 시작할 때 문제가 터진 게 뭐였냐면 제도와 법은 만들어놨는데 일할 사람들이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LH공사나 SH공사 국가기관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공사 자체에서. 그러니까 근데 LH공사가 이제 토지 그 조사를 받게 돼요. 네. 5천 명 이상 조사를 받으니까 네.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정부가 넘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왔고 서울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니까 당이 맞잖아요. 네.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이제 넘어갔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있는 거고 과거에는 어떤 날짜를 정해서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았어요. 이때까지 신청하세요. 뭐 예를 들면은 2023년 12월 30일까지 신청 안 하시면 다음 신청 기일 잡힐 때까지 못 해요. 이런 거였다면 지금 현재 기조가 다 수시 신청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두 달 사이에. 그런 변화가 지금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일반인이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께서 느끼시는 것보다 제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굉장히 과거형이죠. 그래서 한 달 전, 두 달 전에 변해져 있고 뭐 하다못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제도라던가 임대보증보험에 대한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불과 한두 달 전에 막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방어 장치를 더 하고 있는데 개발도 마찬가지다. 근데 지금 가장 쉬운 뭐냐면 여기를 사든 저기를 사든 어디를 사든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미리 사두고 기다려주지 않으면 언제 발표가 날지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25개구에 거의 서울시만 놓고 봤을 때 25개구에 동으로 440개 동이거든요. 440개 중에 한 개도 한 개 지역, 한 개 주민센터 있는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은. 네. 그래서 기반이 되는 게 절대 조건.
그러니까 법령하에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그게 역세권으로부터 역세권 저층주거지 노후도가 맞는 직경 반경으로 500m 이내의 지역. 이게 딱 선정되니까 그 조건에 맞는 곳만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건이 안 맞는데 저걸 어떻게 개발해? 라고 질문만 올 것이고요.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성수 한강 스카이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개발을 해서 하는 거지만 언제 된다 아까 질문 주셨잖아요. 추진위원회가 있고 동의해서를 받고 신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시범지구들 있잖아요. 시범지구 옛날에 주공 아파트, 시범 여의도 시범 아파트 아직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성공 케이스들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선정해서 해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성공 사례까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뉴타운 성공 사례만 보이는 거. 근데 이미 성공 사례까지 나올 때면 그렇죠. 이미 우린 늦었죠. 네네. 2억 갖고 할 거를 갖다가 뒤에 가서 4억, 5억, 6억을 들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아쉬움. 그때 한번 들었었는데, 그때 한번 해놨으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들 하시잖아요. 그거는 물론 모두의 어떤 선택이신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도화되어 가고 있고 좀 더 투명해지고 있고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상술로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인터넷 세계 1등이고 IT 세계 1등이고 정말 정보가 바다처럼 열려 있거든요. 그냥 집에 돌아가시다가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팩트에 기반한 건 국가 정보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고 또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앞에 이제 온라인 상담으로 나머지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또 좋은 투자를 하시고 또 나중에 또 더 부자 되시는 저희 고객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가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명함이 좀 하나밖에 없어서. 저는, 네. 박태준입니다. 아주